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오늘 아침에 방송하셨던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의 이제 오래된 갈등 그 문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수천 년, 3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이게 특히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제 크게 확산된 면이 있지만, 지역적 갈등은 사실상 3천 년이 된 역사죠. 옛날에 한번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럼 이 지역에는 누가 처음 먼저 들어왔냐, 이제 사실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들어온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유대인은 그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남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것이고, 그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타인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만나죠. 물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도 뭐 살았겠죠. 어떤 민족이 그 전에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윗 왕이 거기서 이제 땅을 뭐라고 할까요? 그 정복을 하죠. 건설을 하죠. 한마디로 유대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짧게 잡자면 한 500년이고 길게 잡자면 1000년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잘 알려졌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전 세계를 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길게는 역시 2000년, 근데 짧게 잡아도 수백 년 동안을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땅에서 이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타 민족의 지배를 물론 받기도 하죠.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이제 그 즈음에 그 터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지배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즈음이 이제 우리 현대 사회로 넘어오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되는 그때인데, 우리가 그 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잘 보면은 동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그러니까는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는 미얀마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한 몇 달 전에 그 인도에서 중국하고 인도와의 어떤 충돌, 그런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즘에,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주제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전부 마찬가지.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꼭 영국이 거기에 개입이 돼요. 영국이. 미얀마 문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그 인도와 중국 간의 그 국경선에서의 맥마운 라인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여기서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그 1차 대전 즈음에서 이 터키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마당에서 영국이 이제 제안을 하죠. 유대인들한테도 제안을 하고 팔레스타인한테도 제안을 하고. 근데 아주 그 약은 게 뭐라고 할까, 이중 제안이라고 하나요?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번에 우리한테 협조하고 잘 하면은 나중에 너희들 국가 세우게 해줄게,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하고, 그런 양쪽으로부터의 협조를 얻어내죠. 결국은
그렇게 승리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전쟁 후에 까보니까는 양쪽이 똑같은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경제적인 그 규모가 팔레스타인하고는 비교가 안 됐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부유한 자산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1947년인가 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땅이 되겠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그 1947년에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특별 지역을 거기를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어느 한쪽에 귀속되지 않게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땅으로 그런 그 레짐 뭐 정식 이름이 인터내셔널 스페셜 인터내셔널 레짐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제 특별 제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이거를 이제 그거다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유엔에서 준비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체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비극 보면은 거기서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거길 점령을 해요. 결정적으로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 거두죠. 그래서 이집트한테 승리하면서 시나이 반도 뺐고 그러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같은 전쟁에서 예루살렘의 서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하고 있었고 동쪽은 팔레스타인이 점하고 있었는데 흔히 우리 팔레스타인의 그 위치 보면은 서한 지구라고 하고 가자 지구라고 하잖아요. 가자 지구가 이제 저 서쪽에 있는 서쪽 바닷가 쪽으로 있는 거고 서한 지구가 동쪽 안쪽으로 있는 그러니까는 그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땅의 그 이스라엘과의 경계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자면은 동쪽 지역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고 서쪽 지역은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땅인데 동쪽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거기가 자기들의 수도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선 인정을 안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인되어 있는 수도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서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죠. 텔아비브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의 공식적인 수도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설치해 두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사관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전부터 자기네는 예루살렘이 수도다. 이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국제사회도 말도 안 된다.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만 주장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래 맞다. 이거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인정을 해주니까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칵 뒤집어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지금 그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그런 그 충돌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결국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역사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그 이후 3,000년의 역사가 바로 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그 땅에서의 비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성스러운 땅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그 외래 종교를 접할 때는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제외하고 기독교 아니겠어요? 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죠, 한국에. 그다음에 유대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어떤 성지로서의 예루살렘 하면은 기독교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루살렘은 기독교만의 성지가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땅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성지죠. 그리고 신이 뭐 진짜 신이라면은 싸워라 시키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신의 땅으로서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게 성스럽고 축복받고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땅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죠. 피로 얼룩진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3,000년의 역사가. 그거 좀 안 해보자고 그 국제사회가 이러고 있는데, 그걸 지금 또 조그만한 불씨에다가 이제 기름을 확 들여다붓는 그런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성지로서의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가 가보면은 저도 뭐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방송이 원래 이름 아세요? 우리 원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하는 프로의 원래 이름 글로벌은 글로벌이에요. 이게 글로벌은 글로벌이라는 게 물론 약간의 말장난이 있지만, 외국 소식, 그 다음에 뭐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꼭 거기 가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글로 볼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매체,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리적 한계를 우리 넘어섰잖아요. 이제 요즘 세상은. 그래서 지식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글로 되어 있는 정보가 가장 아직까지는 많으니까 글로벌은 글로벌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제 프로그램 그 자체 이름이 그렇기도 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그 이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뭐 TV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성묘라고 하나요? 그 성스러운 무덤, 성당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당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돔 형식으로 돼가지고 황금색으로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무슨 바위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위치도 사실은 과거에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무슬림들의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성지로 되어 있지만, 이슬람교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장 좀 멀리 있는, 메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성지인데 3대 성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무슬림들한테도. 그 다음에 그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벽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의식을 갖는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벽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원의 벽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과거의 흔적이 없어지면서 이제 벽만 남으면서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이게 전부 그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사실 옆에서 걸어가면 다 옆에서 보이는, 눈으로도 보이고 걸어가서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섞여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 잘 보존을 하고 잘 이용을 하면은 그 상징적인 여러 문화, 여러 종교, 여러 어떤 그 인종이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성지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켜오는 그런 평화의 땅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글쎄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실수죠. 아마도 실수가 아닐 거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또 희생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우리 정치에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선명성을 가지는 건데, 그 선명성을 가짐으로 해서 적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적이 생기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치에서.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됨으로써 그 반대로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열렬한 충성자가 되는 그런 거 우리가 저 정치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얼마 전에 탄핵 절차도 한번 있었죠. 물론 일방적으로 부결이 됐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위기가 사실 트럼프 이 길 앞에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돌파구로서 삼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 소위 근데 이게 복음주의라는 것도 사실 표현이 애매하긴 해요. 이거 복음주의라는 게 이제 여러 의미가 사실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이 자체는 성경 안에 있는 것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그거잖아요. 복음서에 충실해야 된다. 성경은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원래는 복음주의자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쓰기에는 이게 좀 극단적, 그러니까 극우적 어떤 그 정치 성향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을 흔히 부르는 그런 의미로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로 하자면은 그게 잘못된 표현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그 복음주의자들, 미국에 특히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사실 미국 공화당의 아주 그 충성스러운 그 지지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 대선 때에 그다음에 총선 때의 어떤 그 투표 성향들을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공화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 20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대선은 2011년에 있었겠죠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2기 때 말이죠. 그 상대방 후보가 미트 롬니라고 하는 후보였었죠, 공화당에. 근데 그 종교가 어떻게 됐냐면, 오바마 당시 후보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예요. 근데 미트 롬니는 몰몬교예요. 그러면은 에방젤리카, 그러니까 저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교적으로 하자면은 미트 롬니가 이단이죠. 오바마가 정통에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안 봐요. 그 당시에도 복음주의자들은 일방적으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일방적으로 미트 롬니를 찍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아마 80대 20 정도로, 이번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그 대선 때도 80대 20 정도로 트럼프의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에 충실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보수, 공화당, 거기에 이제 꽂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의 아주 단결된 그 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종교적인 발언들을 해주면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발언,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해도 미국 내에서의 그 열렬한 지지자들을 확보를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계산 하에 충분히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사실 뭐 누구나 다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은 뭐 정치적 어떤 사상 혹은 어떤 뭐 무슨 도덕적인 어떤 사명감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에요? 그걸 뭐 본인도 뭐 속으로는 알걸? 자기는 그저 그 눈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익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범들이에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임기 안에 뭐 모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자 대통령들은 자기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이익을 끌어오면 된다. 그 훗날은 그때의 임기 안에 있는 대통령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앞날 중요하지 않죠. 지금의 미국 중요한 것이고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질서 중요하지 않죠. 내 옆에 있는 그 미국이 중요한 것이고 철저하게 거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그런 그 이스라엘 수도 발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